오늘도 잡음이 좀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유리창을 열어놓고 빗방울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네요. 새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천둥 소리도 중간에 들릴 수 있습니다. 요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혼조돼서 나왔거든요. 이미 보여드렸지만 그 엠파이어 스트리트 빌딩 뉴욕 연준의 그 제조업 인덱스가 제조업 지수가 기대치보다 많이 낮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왔던 필라델피아 연준의 그 제조업 지수도 기대치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나온 그 마켓에서 발표하는 그 서비스, 그러니까 속보치 서비스 PMI 지수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PMI 지수는 오히려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대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이제 그 속보치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파트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특히 서비스 업종은 거의 경기 수축 구간으로 다시 들어갈 정도로 낮게 나왔어요. 54로 높았었는데,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제 수축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주택시장, 이거 볼까요? 이것도 이제 그 소비자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사실 이게 갑자기 위로 증가했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100만 건 밑으로 내려가서 약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다시 반등한,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약간 악화되는 부분들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아직도 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택시장 지수 자체를 보면 이제 이미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calculated risk blog.com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판매가 역시 이제 빨간 게 올해거든요. 그런데 빨간 게 이제 작년 대비 많이 수축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추세선상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라 주택시장이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뜨겁고, 근데 미국은 특별히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액션을 잘 안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액션을 잘 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택시장이 계속 뭔가 호황 국면을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10.2%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6월 달이고요. 7월 달 주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감소한 주가 훨씬 더 많아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된 데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데가 전부 다 이제 실업률이 감소한 주들이거든요. 거기보다 이제 올라간 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고요. 뉴멕시코 쭉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들었던 곳 중에, 그러니까 창고라는 쪽 중에 한 군데는 이제 플로리다만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고용시장 자체가 수축되고 있긴 한데 7월 본격적으로 위축된 현상까지는 아직 안 보이고요. 8월달 지표를 봐야 이제 수축 국면이 고용시장의 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글로벌시티닷컴인데요. 무디스가 예측하기로는 2021년도에 역사적 고점을 칠 것 같대요. 사무실 임대 쪽에서. 요번에 팬데믹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 오피스 시장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동한데 오피스 스페이스에서 창고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창고보다는 오피스 시장이 훨씬 더 성황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호텔 그리고 몰 등이 전부 다 이제 비어가고 있고, 다시 이제 차긴 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제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이게 차지될 것인지 많은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들이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상업시설들이 사실 이제 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융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무실 관련된 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이겠죠. 그런 것도 이제 말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커머스 쪽이 커지면서 수요가 이제 창고, 혹은 이거 아마 냉동 창고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온 보장 창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 시장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심화돼서 이렇게 되고 있고, 다시 나중에 이제 상황이 오픈되면 일정 수준 회복되겠는데, 긴 트렌드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역시 호텔인데요. 이게 호텔하고요, 미국의 호텔하고 숙박업소 연합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발표했는데, 포클로저, 압류, 역사적 압류의 파도에 휩쓸릴 위험성이 직면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 호텔 CNBS론의 4개 중에 하나가 현재 연체 중입니다. 호텔업은 정말 피할 수 없게,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는데 바닷가나 이런 쪽이 무서우니까 호캉스족들이 호텔 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요번에 2단계가 발효되면서 호텔업 쪽에도 취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만 이제 일정 수준 호텔업이 와줘서 그나마 버티는 거고, 전 4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게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2차 확산, 그 다음에 겨울에 어떤 그런 독감과 연계된 확산들이 일어나면 이 호텔 업종 중에 지금 현재 한계점에 몰린 애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텔업 쪽에서 지금 자꾸 항공업 쪽처럼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해고나 이런 것, 파산 이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긴급조문을 보냈죠, 의회에다가. 이 자료도 역시 calculatedriskflow.com 자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US의 CNBC 상업 모기지 관련된 디폴트들이 이 쿼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피치사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전반기죠. 전반기가 16.5% 증가했어요, 디폴트가. 그런데 이게 2013년도 16.8%에 거의 육박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밑에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거의 그러니까 1분기 상반기의 디폴트가 언제 발생했냐면 이 쿼터에 발생했어요. 2분기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동성의 한계에 몰린 업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증권 쪽, 모기지 관련된 혹은 채권 관련된 증권 쪽의 디폴트로 계속 연계가 되고 있고, 이게 이미 연준에서 얘기했던 금융시장의 여파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급격하게 부상되지 될 정도의 규모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상반기에 펄펄 날았지만 반도체가 악재가 들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쁘다는 걸 예상하고는 있었는데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서버 수요도 상당히 증설했고, 그 다음에 혹시 메모리가 부족할 걸 예상해서 대규모로 막 매집을 해놨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보시면 여기 구글모에서 알파벳이 시설 투자를 썼는데 1분기보다 줄었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역시 8.5%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코로나 반도체 실수요가 늘었지만 생산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이걸 재고로 소진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막 들이쳐서 문을 잠깐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이, 이게 서울경제신문인데, 이거 한번 이제 보도를 다른 기사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정황정책에서 뭐 하나의 중국을 빼버린 민주당, 중미관계 긴장시킬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밑에 보면 이제 정황정책에서 민주당은 대만관계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구는 아예 삭제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정강정책에서 이와 함께 과학기술, 무역, 경제, 국가안보, 인권 등 분야에서 기존의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더 강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 대만관계법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뭐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국은 타이완, 대만을 중국하고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고 자체로 독립국으로 인정해서 중국과의 하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국으로 계속 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을 보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는 이게 급격한 조정도 없이 미비한 움직임들만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은 오히려 조정이 아니고 위로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은 올라가던 상승 추세가 멈춰서 다시 조정을 받아온 국면인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매도 물량 이제 이미 보여드렸지만 주식의 순매도, 금에 대한 순매도도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가 이제 꺾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 핀비즈 데이터인데요. 여기 이게 S&P 500 지수에 있는 주식들 딱 표시가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눈에 보이시는 거, 페이스북, 애플, 이게 아마존이거든요. 이게 퍼배수예요. 아마존은 126배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배, 애플은 37배, 페이스북 34배, 구글 뭐 35배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 자체가 빨간색으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퍼배수 말고 예를 들면 PSR, 매출 대비로도 여기 크게 보이는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10벌게요. 그 다음에 장부가 대비,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 PBR로도, 그리고 퍼배수 말고 포워드 PB, 앞으로 예상되는 P로 봐도 높은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아까 퍼는 뭐 100배 넘었는데 그래 포워드로 봐도 74배거든요. 그 다음에 EPS 성장률하고 감안해서 보는 패그 지수 역시 보면 다 빨간색이죠. 문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안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인 거는 확연한데 연준에서 유동성을 떠받치려고 하는 의사가 지금 단기간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빨아들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액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움찔하는 정도로 끝난다는 게 전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어빙피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어빙피셔거든요. 우리 뭐 어빙피셔 잘 아는 게 명목금리는 뭐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런 뭐 금리 결정 산식 있잖아요. 이분이 만드신 건데, 이분을 지칭한 어떤 분은 이게 미국에서 탄생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추앙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예전에 말씀하셨었냐면 주식 붕괴 9일 전에 주식시장이 영원히 높은 고원에 올라서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붕괴 9일 전에.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윗방향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나 이런 상황들은 주식시장을 떠받치지 않는데 주식은 조정을 안 받고 있고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표들은 조금씩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월 대비 약간씩 누그러지거나 둔화되고 있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에 보는 지표는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패턴으로 나오겠죠. 10월 지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가을 겨울 돼서 좀 더 코로나하고 독감 부분이 좀 더 심화되면 재봉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백신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백신이 잘 돼야 70% 전후, 그러니까 70% 중반 정도? 자기는 60% 정도 아마 예측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미국 국민들 중에 긍정적으로 본 데가 30%가 안 맞을 것이다. 근데 부정적으로 본 데이터는요, 3분의 2가 안 맞을 거다, 백신을. 이런 조사 결과 나온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단번에 코로나가 해결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이 투자,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락다운이 되고 굉장히 상황이 심각할 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 예금이 잔뜩 디파짓이 잔뜩 쌓였거나 PPP나 이런 것들을 대출 금액이 잔뜩 늘어났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락다운 이후에 정말 긴 시간 동안 뭔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잔뜩 준비해 놨었는데 그 준비된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그나마 좀 이제 뭔가 숨통이 트여서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돌리는 고용이라는 부분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기미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주식을 계속 떠받칠 수 있을까? 한 가지 더는 이렇게 고평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에 대해서 전 지표에 대해서 그러면 어빙 피셔가 말씀하셨던 진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고온에 올라섰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의 가격의 움직임에 베팅을 해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가치 베이스, 그러니까 경제를 기반으로 주식이 움직인다고 하는 가치 베이스를 가지고 뭔가 좀 기다려 볼 것이냐에 대한 화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가 곧 오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건 유동성의 과열로 뭐 주식, 유가, 금값, 그 다음에 구리 가격 뭐 전부 다 난리치고 있었던 것이 약간 조정 국면에 서서 이제 일부는 탈락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심리적 변화가 약간씩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현재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굉장히 뜨거웠던 강도가 약간씩은 식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